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듣고 삼포도에 대한 얘기 오늘 다 하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오늘 숙제를 네. 단원 마무리까지 하면 많지? 네. 많다. 단원 마무리 전에 잘라. 유형편인데 생각해보니까. 응, 유형편도 있어. 유형편 많아? 유형편도 사실 얼마 안 되기는 해. 다 그래 단원 마무리 전에서 잘라. 단원 마무리 다음에 하지 뭐. 야, 유형편도 별로 없는데. 응, 맞아. 여섯 문제. 그래도 잘라.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유형편 89초까지. 개념편 89, 유형편 94. 예? 89요? 89. 아, 유형편 94. 응. 실력업 전에서 자르면 되잖아. 응? 별거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의 패착이야. 두 개를 따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왜 나눴어요? 모르지, 나야.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건 현장의 의견을 분명히 들으실 거거든.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편을 할 텐데 약간의 요새 들어서 혼돈이 되는 게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 현장의 의견이 전달이, 그러니까 현장의 의견을 듣고도 그냥 교육과정을 본인들 알아서 막 개편을 하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들어서 드는 생각은 현장의 의견이 이상하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단원인데 굳이 나눠놓고 굳이 내릴 필요가 없는데 내려놓고 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연결돼서 이어지면서 쭉 연동되게 한 번에 쫙 설명을 해나가는 게 너네 이야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훨씬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수업이 예전에 교육과정 바뀌기 한 10년 전에 수업할 때만 해도 1단원부터 시작해서 수업이 끝까지 쫙 이어지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쭉 이어져. 이걸 배웠어.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봐야지. 요걸 해봐야지. 그럼 요렇게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도 해봤어.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 과정에서 요거 한 번 더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근데 요새는 한 단원이 끝나고 나잖아. 끝. 알겠지? 다시 시작. 다른 거 한번 배워볼까? 끝. 다른 거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에 가잖아. 너 예전에 이거 했는데 기억나? 원래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또다시 새로운 내용이야. 또 배워보자. 또 새로운 내용이야. 또 새로운 내용이야.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라 좀 연계점을 찾는 게 좀 어려워져서 좀 재미가 없어. 내가 재미가 없다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삼포도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삼포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야. 오늘은 우리가 과정을 반으로 잘랐잖아. 자른 만큼 중등 교과상에 나와 있는 방법만으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단원 마무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운 내용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두 번에 걸쳐서 해줄게. 뭐 임마. 자, 그러면 삼포도 오늘은 중등 버전이야. 자, 중등 버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하나야. 무엇이냐? 일단 용어들을 외워. 그리고 단순 노가다 반복을 해서 정답을 찾으세요야. 그래서 중등 삼포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용어를 암기하고 용어를 암기한 후에 단순 계산을 통해 정답을 찾으세요야. 이걸 할 줄 알면 중학교 삼포도는 끝이야. 근데 요거를 중등 버전하고 이제 고등 버전으로 나눠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 고등 버전은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워. 기본적인 용어는 외울 필요가 없어. 왜냐? 이미 여기서 더 외우고 오거든. 외울 필요가 없는 대신에 식을 이제 우리는 그때는 뭘 하게 되냐면 여기는 단순 계산이지. 거긴 식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등장을 하거든.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보면은 x가 얼마인지 찾아보라고 시켜. 잘 찾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근데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 찾잖아? 물어보잖아? x 따로 찾고 y 따로 찾아서 더할 생각만 하지.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그냥 찾으라고 시켜.
이 차이야. 그러니까 x랑 y를 구하려면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값 얼마, y값 얼마를 찾고 그걸 더해서 풀어나가는 게 일상적인 방법이었잖아. 근데 식을 하나만 줘. 연립이 불가능해. 그 상태에서 그냥 x 플러스 y가 통째로 얼마인지만 찾는 거야. 그렇지. 하나로 보고 찾게 시켜. 그 차이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식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해서 x 따로 찾고 y 따로 찾을 필요 없어. 그냥 한꺼번에 찾을 거야. 요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히 갖고 있으면 문제풀이하는 식 자체가 절반 이하로 줄어. 고등교과 과정에. 그래서 중등 버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두 개를 다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일단 삼포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기본적인 삼포도의 정의부터 알아야 돼. 정의. 매년 물어보는데 올해는 안 물어볼 거야. 그냥 바로 쓸 거야. 삼포도의 뜻이 뭐냐면요. 삼포도는 또 물어보고 싶잖아. 자료에 흐트러진 정도라고 해. 내가 너네 1학년 2학기 할 때 한번 설명했어. 대표값 하면서 대표값과 삼포도 묶어서 한번 했어. 자료에 흐트러진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삼포도야. 여기서 말하는 이 수라는 건 뭐냐면 숫자 있지, 숫자.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수는 무엇이냐?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 값. 정확하게 딱 얼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조금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면 아미념을 딱 보고 저는 좀 잘생겼네? 뭐 이렇게 말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게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미노 외모를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잡고 얘 정확하게 몇 점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삼포도야. 근데 그 숫자로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를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흐트러진 정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흐트러진 정도? 흐트러진 정도. 우리가 보통 흐트러졌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 그 느낌 있잖아. 흐트러진 정도라는 말. 물건들이. 그렇죠. 어지럽혀져 있다. 혹은 원래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이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 혹은 어지럽다라는 말을 도대체 어떠한 상태를 어지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숫자가 위아래. 숫자가 위아래로 막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일관적인 결과가 아닌 예외적인 케이스 자체를 우리는 흐트러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그럼 그 일관성을 가진다, 예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잡냐면 앞에서 배웠었던 대표값이라는 걸 기준으로 잡아.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자료가 흐트러진 정도가 아니라 자료가 정확하게 이제 말을 바꾸면 여기 있는 문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료가 대표값으로부터 라는 표현으로 여기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 자료에라는 말 대신에. 확인됩니까? 즉 자료가 대표값으로부터 흐트러진 정도를 값으로 표현한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대표값,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 대표값, 우리가 대표적으로 썼던 값 3개 있거든. 2학년들 물어봐야지. 뭐 있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 아까 했잖아. 중앙값, 최빈값, 평균. 그렇지. 요 3가지 대표값을 우리가 주로 배웠었지. 요 3가지 값 중에서도 특히나 무엇을 기준으로 잡느냐? 평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자료가 평균값이지, 평균값. 그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떨어져 있는 그 정도, 그것을 얼마나 개판이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숫자로 강도로서 표현이 된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평균값이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개판이야. 그럼 숫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평균을 0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높게 잡겠지. 확인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평균이 0이야.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이야. 기준을 0으로 잡았어. 값이 3이야. 삼포도가 3이야. 그거는 삼포도가 5야. 그럼 누가 더 커? 5인 게 더 크지. 숫자상으로 따졌을 때. 그 5라는 삼포도를 가지는 게 이 평균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떨어졌다. 흐트러졌다. 개판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확인돼? 그럼 평균이 0이야. 마이너스 1은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1번. 뭔가 좀 애매하지? 몰라? 뭔가 좀 애매하지 않아? 마이너스 1은? 그치? 원래 우리가 0으로 했을 때 숫자가 더 크면은 그만큼 더 많이 흐트러져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경우는 경민이 얘기한 대로 절대값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얘가 평균의 0이라는 게 항상 평균하고 완전히 일치한 상태라고 보는 거야. 0이. 삼포도에서 0. 우리가 그냥 지금 얘기한 바를 따르면 0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였는데 그거보다 작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가 완전히 평균하고 일치는 안 되고 약간 흐트러졌구나. 1 정도의 강도를 가지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 선생님 굳이 평균을 0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 없어?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평균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한 170이야. 우리의 평균 키를 생각해 보자고. 170이야. 오케이? 그럼 그 170에서 만약에 누군가의 키가 165야. 너 말고. 누군가의 키가 165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 평균으로부터 5cm만큼 작지. 흐트러진 거야. 누군가의 키가 180이야. 그럼 어떻게 돼? 평균으로부터 10만큼 떨어져 있잖아. 10만큼 흐트러진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얼마만큼 흐트러져 있고 얼마만큼 평균과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들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삼포도의 기본적인 정의다.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이 삼포도에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값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 어떤 한계점이냐면 결국에 문제는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근데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보면은 하나의 자료만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값을 찾아낼 수 있어. 근데 6명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뭐 누군가는 5만큼 떨어져 있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5만큼 떨어져 있고 또 누군가는 뭐 10만큼 떨어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닐 거 아니야. 그걸 하나의 값으로 딱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즉 하나를 비교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얼마만큼 떨어져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근데 여러 개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용어 3가지를 배우게 될 거야. 두 번째, 편차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 네 번째, 표준편차라고 부르는 것. 이 3가지 값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 3가지 값을 통해서 우리는 삼포도라는 걸 지금부터 찾아서 추적을 해보겠다는 거야. 확인되세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의 대상만을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만 찾으면 되니까. 그치? 그 하나의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편차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는 편차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각각의 자료에 각각의 값이 있을 거야. 그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이야. 다시 말하면 내 키가 180이야. 우리 반 평균은 170이야. 그럼 내 편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된다는 얘기야. 즉 나는 평균으로부터 10만큼 떨어져 있구나. 확인돼요? 근데 아미네의 키가 160이야.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아니 10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마이너스 쪽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10만큼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편차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는 편차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지. 확인돼요? 그것이 바로 편차. 그래서 이 편차라는 것 자체를 찾아낼 때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는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실수해. 평균에서 자료의 값을 빼. 어떤 경우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 평균이 170인데 아미네의 키가 160이야.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마이너스 10보다는 10이 더 정감이 가거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빼서 1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 하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뭐다? 자료의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값과 평균 사이에 차이를 보는 거야.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차와 차이를 알겠어? 예. 뭔데?
차가 원래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차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무조건 빼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개념이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야. 차이라고 하면 그냥 뺄셈. 기본적인.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내 거에서 무조건 뭐 한다? 평균을 빼는 게 뭐다? 편차다. 확인되니? 그랬을 때 우리는 일단 이 편차에 대해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되거든? 그래서 편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 무엇이냐? 여기다가 하나씩 적어볼 거야. 자료, 값들을 적어볼 거야. 그 자료의 값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별량이라고 부릅니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편차를 찾을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1번 주자 1, 1, 2번 주자 2, 3번 주자 3, 4번 주자 4, 5번 주자 5. 그래, 이렇게 5개의 별량이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각각의 별량값의 편차를 찾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일단 뭘 찾아야 돼? 평균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5개의 별량의 평균을 찾을 거야. 자, 근데 선생님 앞으로 평균이라는 말 계속 이렇게 한글로 안 쓸 거고 뭘로 쓸 거냐면 소문자 M으로 표현할 거다. 알겠지? 그럼 소문자 M이 보이면 항상 뭐다?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평균 지금부터 찾아봐. 어떻게 구해? 5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까지 얼마야? 그렇지. 평균 3인 거 확인했어. 네.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편차 첫 번째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재미난 사실이 하나 보이거든? 네. 뭐가 보이냐면 편차 다 더해봐. 0이야. 그래서 편차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특징 무엇이 있냐? 편차의 합은 무조건 얼마다? 0입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같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특징, 얘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 뭐냐? 편차는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음수도 나온다 라는 거를 그냥 같이 기억을 해줘. 그래야 여러분들 나중에 편차 구하는데 평균이 더 크니까 얘 편차 2예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헷갈리지 않게. 알겠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걸 고등교과 과정으로 가면 증명이 가능하거든? 보여는 줄게. 한번 보고 떠올려만 봐.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여기서 말하는 별량들 있지?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니지? 이 별량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할 거냐? X라는 문자로 치환할 겁니다. 확인돼요? 그리고 각각의 편차들을 지금부터 찾을 거거든?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1, 두 번째를 X2, 세 번째를 X3, 네 번째를 X4, 다섯 번째를 X5라는 애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뭘 찾을 수 있냐면 평균 M을 찾을 수 있어. 어떻게 구하면 돼? 5분의. 그러면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5분으로 하면 안 되긴 하거든? 자, 이거 중간에 생략해서 XN까지 가. 별량 X가 N개야. 그러면 N분의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를 더한 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이냐? X1부터 시작해서 XN까지 더한 거는 N 곱하기 M이야. 맞니? 좋아. 요거 하나 알아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각각의 식에서 편차들을 지금부터 찾을 거거든? 그럼 편차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편차가 뭐가 돼서 나올 거냐면 여기가 X1 마이너스 M이야. 여기는 X2 마이너스 M 되겠지. 마지막은 XN 마이너스 M 되겠지. 자, 지금부터 잘 봐. 이거 다 더할 거야. 편차 총합. 그러면 X1 마이너스 M 더하기 X2 마이너스 M 더하기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XN 마이너스 M 되는 거지. 이때 순서 바꿀 거거든? 얘네들끼리 먼저 더할 거야. 그러면 시계 모양이 X1부터 시작해서 X2 그 다음에 등등등 해서 XN까지 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M을 뺄 거거든?
몇 개 나오겠니, 이거? n번 빼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m이야. 근데 우리 1번에서 요거 바꿔놨지. 이거 뭐야? n 곱하기 m이지. 이거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야. 똑같은 거니까. 확인돼?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최대한 라이트하게 바꾼 거야. 이거 저도 확인했지? 그래서 그냥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0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놔라. 이거 굳이 필기하지 마.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니까. 요거까지만 적어놓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편차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차 값들을 다 찾았다고 쳐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요 대상 1은 평균에서부터 마이너스 2만큼, 즉 2만큼의 거리를 가지게 떨어졌어. 2도 1만큼, 3은 0만큼, 4는 1만큼, 5는 2만큼 떨어져 있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1, 2, 3, 4, 5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숫자로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겠지? 왜냐? 값이 5개가 나왔으니까. 심지어 이게 n개가 나와버리면 값이 몇 개가 나오겠어, 편차가. n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복잡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분산과 표준편차거든?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삼포도야. 편차가 삼포도가 아니라.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표값과 삼포도라는 요 삼포도라는 단어 자체는 통계학에서 쓰는 거야. 통계에서. 그럼 통계는 대상을 하나만 놓고 뭔가 비교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객관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대상을 놓고 그 중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뽑아내게 되겠지. 즉 여러 개를 정리할 수단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편차는 단지 삼포도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일 뿐이야. 실제로 우리가 쓰는 삼포도라는 값은 분산과 표준편차 두 가지 값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분산 어떻게 우리가 구하게 될 거냐?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정리를 하셨어. 실제로 분산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냥.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분산이라는 녀석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쓰게 될 때 분산은 앞으로 뭘로 쓰게 될 거냐면 두 가지 기호가 있거든. S를 제곱한 거로 쓰기도 해. 확인돼요? 아니면 시그마의 제곱으로 쓰기도 해. 시그마.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기호가 헷갈리면 그냥 S제곱이라고 써.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얘는 구하는 공식이 아예 정리가 돼 있어. 외워야 돼. 뭐 임마. 이걸 중등 교과상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차 있지? 그 편차를 제곱한 거에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임마.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한 명도 못 봤거든? 편차 제곱의 평균이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식으로 풀어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얘기가 쉬울 거야. 어떻게 식으로 풀어줄 거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이거를 말로 쓰면 이렇게 써져.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별량의 개수야. 그걸로 나눠. 누구를 나누느냐? 편차 있지. 그 편차를 제곱한 거에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평균을 어떻게 구해? 모든 자료의 별량의 개수 분의 모든 별량의 합이지. 즉 별량의 합을 모든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그러면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야. 별량이라는 말 대신에 편차 제곱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확인돼요? 구하는 방법이 동일하니까.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등 교과 과정상에서 단순 계산을 통해 찾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분산을 찾는 방법은.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보자고. 여기 있는 거 자료 그대로 갖고 갈 거야. 자, 편차 제곱의 총합을 찾아야 되니까 편차 제곱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자, 제곱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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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러면 다 더해봐. 10. 10이야? 그러면 분산이 이제 우리는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10이 돼서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분산이 2입니다. 그러면 분산은 3포도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지.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어. 흐트러진 정도로 수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 맞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방법을 통해서 분산을 찾았지. 그럼 이렇게 찾은 분산은 자료가 얼마만큼 흐트러져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한 값이야. 다시 말해 3포도가 되는 거거든. 이때 봐봐. 편차를 제곱한 거의 총합을 나눴잖아. 편차를 제곱하면 편차가 양수건 음수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0 이상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거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분산값은 무조건 뭘로 나와? 0 이상의 값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산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분산을 구하는 공식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분산은 무조건 0보다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왜? 제곱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볼을 다 없앴으니까. 확인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산이 이제 우리는 3포도로서의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분산이 클수록 자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 더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지? 클수록 3포도의 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3포도는 자료의 흐트러진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겠지?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얘기는 곧 다시 말하면 예. 정확한 거야? 아니요?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야. 즉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기야. 3포도가 클수록 사기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얘기하잖아. 야, 그거 확실한 거야? 확실한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3포도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3포도 값이, 즉 분산값이 0에 가깝냐, 한없이 0에 가깝냐를 물어보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만약에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그럼 3포도 값이 어떻게 되겠어? 10, 20, 30, 40 뚫고 나가겠지. 그러니까 안민엽이 얘기하는 건 항상 3포도가 얼마야? 그 정도 신뢰도밖에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정규 부회장이 이렇대. 어쨌든 3포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료가 많이 흐트러졌다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짓기 위해 3포도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그럼 이 연결을 언제 지을 거냐?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뢰 구간이라는 걸 통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도 찾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모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신뢰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이 3포도를 이용해서 즉 분산값을 이용해서 일부를 차용해서 쓰게 됩니다. 확인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분산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분산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찾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큰일 나요. 알겠죠? 왜냐? 오늘 나오는 문제 절반을 못 풀 거니까. 절반은 분산과라고 시킬 텐데. 반드시 기억해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표준 편차 남았지? 표준 편차는 쌤이 따로 할 얘기가 없어. 예.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예. 표준 편차 예. 구하는 방법. 선생님이 지금부터 표준 편차는 표편 이렇게 많이 쓸 거거든. 다 쓰기 싫어서. 예. 그리고 보통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많이 쓸 거야. S 혹은 시그마. S 소문자다. 예. 알겠지? 이렇게 많이 쓸 거야. 자,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되냐? 개쉬움. 예. 분산해. 네. 양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또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이해하죠. 그래? 어떻게 쓸 건데 그럼? 루트 양의 제곱근인데? 생략. 그 루트 분산. 이게 그냥 끝이야. 표준 편차는. 실제로 이 표준 편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계산을 거의 대부분을 다 처리를 해. 근데 중등교과상에서는 3포도라는 요 단원 안에서는 표준 편차는 그냥 루트 분산을 통해서 찾는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면 돼.
그 이상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거면 이걸 굳이 왜 하는데에 대한 의문은 고등학교 2학년 확률과 통계로 넘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찾는 거야까지만 기억하면 돼.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남은 절반의 절반 4분의 1은 이걸 찾게 시킬 거야.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크게 보면 3개야. 첫 번째 편차 구하기 시킬 거야. 두 번째 분산 구하기 시킬 거야. 세 번째 표준 편차 찾기 시킬 거야. 이게 다야. 그래서 중등교과상에서는 이렇게 크게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뭔가 발전되고 변형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 그럼 전부 다 뭐 할 거냐? 단순 계산을 통해 찾을 거예요. 다 산수할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을 줄이기 위해 보통 고등교과에 나오는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3포도 있지. 그거를 많이 땡겨와서 수업을 해. 그걸 알고 있으면 이 과정이 암산으로 다 풀려버리거든. 근데 오늘 안 할 거라고. 고생 좀 해봐라, 인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 86쪽 개념편 볼 겁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부터 문제 간단하게 풀면서 가볼 건데, 자, 필수 문제 1번 그냥 눈으로 봐. 독서 시간에 편차를 나타냈다 그랬죠? X값 구하라 그랬지? 편차만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편차의 합은 0이다.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그럼 자, 빨리 X값 찾아봐. 얼마 나와?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평균 시간이 3시간이라 그랬지? 독서 시간 찾으라 그랬지? 그럼 생각을 해봐. 편차가 마이너스 1이야. 평균이 3이고. 우리가 요 B라는 별량에서 평균 3을 뺐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지. 단순 계산하면 되잖아. B 빼기 3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B가 얼마야? 2. 그래, 얘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 동안 2시간 독서를 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단순 계산이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2번. 딱 보니까 이제 뭐야? 첫 번째, X값 찾으라 그랬지? 뭐 하면 돼? 편차의 총합은 0이다를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X 얼마 나옵니까? 그래. 그냥 다 더하면 0 되게 만드는 X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 분산 구하라 그랬지?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 뭐 해야 돼? 편차 제곱의 값들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밑에다가 전부 다 적는 거야. 편차 제곱을 적어봐. 첫 번째, 마이너스 2야, 편차가. 그러면 편차 제곱은 얼마?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편차가 3이면 9죠. X가 나왔잖아. 근데 1인 거 아니까 제곱하면 1,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 0 제곱하면 0, 그 다음에 1 제곱하면 1.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평균을 찾아야 되겠지? 평균 안 찾아도 되잖아. 편차가 다 나왔으니까. 그럼 바로 뭐 하면 돼? 편차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자료의 개수 6개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계산! 6분의 다 더하면 24 나오지? 그러니까 분산 얼마예요? 4.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그렇게 찾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여기서 막간의 문제. 우리 지금 여기서 보면은 평균이 얼마인지 안 나왔지? 근데 간혹가다 평균도 찾으라고 시키거든? 평균을 계산 안 하고 찾고 싶어. 어떻게 보면 될까? 저 표에서 평균을 찾고 싶어. 어떻게 잘 보면 될까? 이거 보면 돼. 자료의 값에서 평균 빼면은 편차지. 자료의 값이랑 평균이랑 똑같은 애가 있으면 편차가 0이지. 그거 보고 찾는 거야. 그럼 편차가 0인 애가 지금 5일 때 보이지? 이거 그럼 평균 5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렇게도 우리가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확인돼요? 만약에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찾으면 돼, 평균. 여기는 그냥 몇 번째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 6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네. 여기는 지금 회차네. 이거 횟수가 정확하게 몇 번인지가 안 나왔네. 그럼 평균은 못 찾겠지? 근데 만약에 그 위에 횟수가 나왔다라면 그때는 평균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거도 한번 염두에 둘 법하다. 알겠죠? 자, 그럼 뒤로 한 점 넘겨봐. 필수 문제 3번. 일주일 동안 대동교통을 이용한 횟수의 편차를 나타냈지? 분산이 12라 그랬지? 근데 이번에는 편차가 나오는데 x가 2개인데 이거 다 더하면 그냥 0이야. x를 구할 수가 없다. 맞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분산 관원 공식 쓰면 돼.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 제곱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그럼 필수 3번에 첫 번째 나오는 편차의 제곱부터 찾아봐봐. 첫 번째 거 얼마야? 1. 그 다음은 x제곱. 그 다음도 x제곱. 그 다음은 16. 그 다음은 25잖아.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5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분산이잖아. 그랬을 때 이 분산이 얼마래? 10이라고 문제에 나왔죠?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자, 다 더해. 2x제곱 플러스 42가 얼마야? 60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이 얼마야? 9죠? 맞아? 그럼 x가 얼마? 3. 이렇게 찾게 되는 거지. 확인돼요? 자, 그럼 필수 문제 4번. A 모둠과 B 모둠의 자유투 성공 개수를 분산으로 각각 구하라 그랬지. 그럼 분산 찾으려면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평균 찾아야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편차 찾아야 되지. 그리고 제곱해야 되지. 그 다음 편차 제곱의 평균 찾아야 되지. 단계별로 맞춰서 하나씩 단순 계산하시라고. 왜? 뭐 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와 있는 애는 실제로 왕도가 없어. 순서대로 맞춰서 가면 돼. 첫 번째, 별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그리고 나서 평균을 찾고, 그 다음 뭐해? 편차를 찾고, 그 다음에 편차 제곱들을 찾고, 그 다음 뭐해? 분산 찾는 거야. 알겠어요? 단계별로. 뭐야?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편 잠깐 넘어와 봐. 유형편도 우리 잠깐만 보고 가자.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올 텐데? 참고로 나 저런 문제 질문 안 받는다, 다음 시간에. 산수 해갖고 와라. 자, 유형편에 지금 보면은 90쪽. 유형 1번. 편차라고 써져 있지? 편차 구하는 거겠지? 찾으면 되겠지? 이때 11번 문제 잠깐 볼까? 11번 문제 보면은 공의 속력이 145일 때 편차가 8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속력 145에서 평균을 뺀 게 8이라는 얘기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평균값을 강제로 짐작하는 게 가능한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A와 B 값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C를 알게 될 거니까. 편차들을 다 더한 게 0이잖아. 그럼 C를 찾게 되면 A와 B 값 평균도 알겠다. 각각의 별량의 값들을 찾는 건 1도 아니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찾아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유형 두 번째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써져 있죠? 당연히 뭐라고 시키겠어? 문제 보니까. 구하라고 시키고 있지? 구하세요. 열심히 화이팅 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럼 뒤로 한 번 넘겨볼까요? 세 번째.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시계값 또는 미지수 구하기라고 나왔지? 이게 골 때려. 유형 3번에 별표 하나 치세요. 그리고 유형 4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요. 두 개에다가 적어놔. 계산 빡세게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계산, 뭐 빡세게 계산 지랄 이런 거 적지 마, 이거. 알겠죠? 이거 계산 진짜로 열심히 해야 돼. 산수만 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단지 복잡할 뿐인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해와. 다음 시간 되면 요게 한 줄로, 두세 줄로 끝나는 마술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빡세게 계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유형 5번도 보이죠? 요것도 그냥 하면 돼.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옆에 보면 유형 6번 3포도의 2라고 돼 있지? 자, 3포도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라 그랬지? 3포도가? 자료가 얼마만큼 흐트러져 있느냐,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거야. 이게 3포도가 크면 클수록 자료가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얘기지? 평균이라는 대표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럴수록 자료의 신뢰도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그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그거 보면서 보면 되는데 30번 문제에서 5번 보기에 보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돼 있지. 고르게 분포에다 동그라미 하나 치고 별표 하나 쳐. 고르다라는 의미 때문인데 너 왜 안 해? 집중하네. 집중하세요. 5번 보기에 보면은 고르게 분포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치라고 했죠. 이게 국어에서 말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어서 이거에서 많이 헷갈리거든. 얘는 단순하게 생각해봐. 고르다 무슨 뜻이야? 이것도 또 신박한 표현이네.
골고루? 신박한 표현은 니네 고르다는 말을 안 들어봤냐? 일정하게? 평평하다. 그래, 평평하다, 일정하다 비슷하지? 그 두 개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야. 고르다. 사전적인 의미가 완전히 달라. 근데 우리가 보통 고르다라는 말을 땅이 고르네, 길이 고르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거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눈앞에 봤을 때 고르다라고 하면은 걷기 편한 거예요. 평평한 길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평평한 게 아니라 고르다라는 표현은 길이 원래 이렇게 있잖아? 울퉁불퉁하지 않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가 기준으로 잡아놓은 요 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평하겠지. 많이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기준으로 잡는 거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평균 주변에서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지. 다시 말하면 이거 평균에 밀집해 있다는 얘기야. 고르다라는 얘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그냥. 평균에 밀집이다. 아 밀집도 모르냐? 평균에 밀집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만약에 시간이 되면 네이버 국어사전 켜고 한번 찾아봐. 고르다라고 찾아봐. 그럼 평평하다라는 뜻이랑 좀 다르게 나올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원래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냥 평균에 붙어 있는 거야. 밀집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슷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건데 평균이라는 단어 하나를 내가 그냥 얹은 거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평하다 아니다. 그거 잘 기억해놔야 돼. 평평하다 많이 헷갈려. 아시겠죠? 좋아. 자, 그럼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은 3포도의 이해도 끝이고 유형 7번 자료의 분석. 딱 보니까 32번 문제부터 웃기지 않냐? 표준 편차가 가장 작은 거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가까이 식에서 일단 평균 찾고 편차 찾고 편차 제곱 찾고 분산 찾아서 5개 다 비교하란 얘기야.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야. 맞아.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 용어를 암기한 후에 단순 계산을 통해 정답 찾기 산수 하시라고. 산수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뒤로 넘기잖아. 덕을 때리기 시작한다. 34번은 그래프네. 이젠 나보고 그래프도 해석하라고 시키네. 그래프를 해석해서 또 올바른 걸 또 골라와라. 그 다음 필수 문제 35번 문제를 보면 이번엔 또 뭐야? 점수에서 타겟을 또 해석을 해서 또 점수 가지고 해석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어쩌겠어 해야지. 왜? 문제 있어? 문제 없지? 단지 내 몸이 귀찮을 뿐이야. 그지? 나는 안 귀찮잖아. 파이팅 하세요. 자, 36번 마찬가지죠. 그래프 보고 해석해서 직접 푸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직접 계산해서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혹은 문제 풀면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거야. 안 구하고 풀 수 없을까? 만약에 안 구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 오늘 바로 얘기 안 할 거야. 난 오늘 너네를 고생시킬 목적으로 단순 계산을 하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아니 해야 돼. 필요한 과정이라서 시키는 거야. 가뜩이나 산수도 못하는데 545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그래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산수하는 과정에 한 번쯤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해야 다음번에 안 까먹어.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 앞에 문제 보면서 봤잖아. 대부분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라고 막 시키다가 막판에 와서 이제 뭔가 갑자기 비교하기 막 시키고 하는 거잖아. 구하는 게 무조건 전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해석 방법을 알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네를 고생시킬 마음 반, 알아야 되는 거 반 해서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할 거야. 왜? 반지를 내는 거예요.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산수 못하잖아. 괴롭혀야지. 산수 연습해야지. 아니, 농담이고 실제로 니네가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 게 맞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분석하고 하는 거는 해보다 보면 그 다음에 감이 와. 해보다 보면 하기 싫어서 머리가 팽팽 들어갈 거야. 나도 그랬어. 학교 다닐 때. 이거 맨날 구하라 그러면은 짜증나는데 해서 막 이렇게 바꿔서 저렇게 찍어도 보고 이렇게도 찍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더라고. 그걸 찾으면 돼. 근데 물론 나중에 사람한테 혼나긴 했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대로 배우긴 했는데 그랬더니 기억에 남아. 계속.
여러분들도 한번 거쳐봐. 그 과정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요거 다 해서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빡세게 계산 연습도 좀 하시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끝났는데 오늘 크게 보면 4개야. 삼포도가 뭔지 이제 어디 가서 무식하게 삼포도가 뭐야 하면은 내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웃긴 대답이 산에서 나는 포도예요 였거든? 그 다음으로 들었던 웃겼던 대답이 살아있는 포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산포도가 뭐야 물어보면 산에서 포도가 나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산낙지는 산에 사는 낙지냐? 그랬더니 그럼 살아있는 포도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거 아니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삼포 더하기 그림이거든. 삼포 플러스 도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자료가 흐트러져 있는지를 값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 삼포도의 뜻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삼포도를 구하기 위해 편차 찾는 거. 사실 이 편차 찾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밖에 안 해. 나중에 고등교과 넘어가면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험용으로 알아두면 돼. 시험용으로 편차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되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이공계열로 진학을 하게 됐을 때 통계 관련된 혹은 문과 계열로 진학을 했을 때 경영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거라. 왜냐면 걔네는 통계학이 근본이라. 통계에서 이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이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뒤로 추가 공식들이 계속 나와. 이걸 통해서 무슨 누구가 정리한 공식, 누구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구하는 방법들, 얘가 뭘 뜻하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가지고 그래프도 그린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하고 일단은 구하는 방법, 중등교과상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만 설명을 했어요.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했고요. 요거 한번 하면서 계산 좀 해보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조금 더 나가보자고. 재밌는 얘기 될 거야. 다음 시간도. 확인돼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 단원 마무리 끝나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 거 상관관계 할 거거든? 상관관계는 내가 따로 설명할 게 없다. 그냥 우리 문제 하나 잠깐만 보고 갈까? 상관관계에서 105쪽 한번 볼래? 105쪽에 4번 보잖아? 그럼 빨간색 선이 있고 점이 주변에 찍혀 있지? 이거 마침 뭐 같냐? 얘 빨간색 선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 선 없니? 그럼 점이 그냥 막 찍혀 있어. 개념표 105쪽에. 빨간색 선 가운데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막 점 찍혀 있지? 이 중에서 삼포도가 제일 이거 뭐야? 저 선이 뭘 뜻하는 걸까? 왠지 그냥 하나의 평균값 같지?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점들은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거든? 그럼 얘가 요 점들이 찍혀 있는 게 홀쭉하면 홀쭉할수록 삼포도 값이 낮아. 그리고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삼포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느냐를 놓고 그걸 해석을 다 하고 나면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는 게 산점도이기 때문에 산점도를 해석하는 방법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나면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 나머지는 다 해석하기라서. 그래서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계속. 어쨌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은 삼포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오늘 얘기한 것에서 질문.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집에 가셔서 혹은 가기 전에 지금 오늘 나가기 전에 시험 날짜, 시험 범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고 혹은 단톡방에 그냥 올려놔. 올리고 집에 가세요. 뭐 네가 대신 보내, 한 명만 대표로 보내 하지 말고 각자 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